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왜? 끝난 인연이 있다는 거, 새로 만날 인연의 시작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다정한 사람이 투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상예술대상처럼 밀리의 어워드를 해요. 매일매일 투표가 가능해. 우리 다정이들이 출석 체크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투표를 해주면 다정한 사람이 이기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한 사람이 이길 거야! 말로 전하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댓글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말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 상대방이 듣기 편안하게 품격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지켜져야 하는 것 같아. 나의 중심이나 품격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은 첫 번째, 상대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들었거나 표정을 봤어. 그렇다고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안 해버리면 100% 내 손해다. 제가 강연을 가면 처음에는 호응을 잘 해주지 않으셔. 강연자가 공감 포인트를 얘기하고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 때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만약에 듣고 있는 관객들이 무표정이라고 끄덕이지 않는다고 반응에 말려버리면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을 천천히 스며들게 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첫 번째는 상대의 반응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자. 왜?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이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적절하게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할 때 나의 경험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더 풍부한 대화가 되거든. 나를 알아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그런 나의 경험치나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예를 들면 글쓰기나 영상이나 사진이나 무엇이든 좋아.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맞춰야 돼. 참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을 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를 나눌 때도 똑같아. 어떤 대화를 하든 늘 부정적인 대화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대화를 하든 내가 부정적이었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할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가능한 많은 대화들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풀어서 대화를 하면 상대가 내 얘기에 신뢰를 가지고 내 얘기를 듣기 시작해. 계속 누군가를 욕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래 듣기가 힘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친구가 어떤 걸 도전해보고 싶대.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계획하는 것을 들어보고 질문해보면서 그 친구가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선물해주는 게 낫지, 그 친구가 계획하고 있는 걸 내가 온전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 망한 사람 많이 봤어, 이런 식의 대화는 초등학생들도 해. 그러니까 좀 깊고 진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 왜 그게 하고 싶어? 그거를 잘하는 요즘 주변에 사람들이 누굴까? 이러면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갑자기 깨달음이 올 수 있어. 아, 이거 아직 시기상조구나. 지혜롭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도 대화를 품격 있게 만드는 스킬 중에 하나지. 그래서 가능한 많은 대화를 긍정적인 주파수에 맞추자. 그러다 보면 대화가 풍부하고 깊어진다 라는 생각들을 해.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말인데 내가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은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사실상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처럼 해낼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 일이 너무 많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퇴사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내 주변에 좀 친구가 줄어들거나 약간 미움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너의 가치관대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잖아. 그 말은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나의 그 가치관이 더 이렇게 다듬어져서인 거거든.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중심이나 나의 뿌리가 점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무해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에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친구 몇 명만 남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다정이들 중에서도 이별의 아픔이 있는 다정이들이 정말 많았어. 이별은 엄청 크게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비슷하대. 사지가 부러지는 것만큼 누군가와 헤어지고 이별하는 일들이 데미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거 오케이? 힘들어. 오케이? 그러나 끝난 인연이 있다는 건 새로 만날 인연의 시작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왜? 더 큰 사랑과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좋은 인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훌라나 이런 카드놀이를 하면 내가 패를 이렇게 내려놓잖아. 패를 다시 떠. 조커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필요했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버린다는 건 또 다른 카드를 주워 올리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의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온통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만큼 불평불만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리고 지나고 보니 나에게 필요했던 상황들로 분명히 다 정리가 될 거야. 어제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입구에 계셨던 서버분이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상했어. 그러고 제 마음속에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분은 사장님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엄청 친절한 여성분이 있는 거야. 우선 사장이 누군진 몰라. 근데 내 마음속으로 저분이 사장님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인생의 오너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정하고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에 오너가 된다. 이게 오너처럼 일해라가 너무 꼰대 같은 말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면 다정하고 친절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하면 괜찮았을 거야. 나가세요는 쫓아내는 거잖아. 쫓겨나면서 인상이 쓰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 왜 저렇게 공격적이시지? 굳이 친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굳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다. 그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아. 굳이 불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내 인생에 세상이 억까한다고 하는 순간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다정은 다정을 부르고 시니컬하면 시니컬함을 부르고 불친절은 불친절을 불러. 그럼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타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친절과 다정이 주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중국집의 사장님이 누구였는지 난 몰라. 근데 내 마음속 사장님은 그 주문을 받아주셨던 그분이었어. 우리 다정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너무 궁금해.